Everyday Genie.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의 지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한국은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녹음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왜 한국어를 배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 학생들의 경우는 아이돌 때문에 배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약 90% 정도예요. 좋아하는 아이돌 때문에 시작했지만 학생들과 대화할 때마다 아이돌이나 배우를 좋아해서 언어까지 배우는 그 열정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K-팝 아이돌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면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한국 아이돌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아이돌 덕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덕질이 뭔지 아시나요? 이 말은 일본어 오타쿠에서 시작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오타쿠라는 단어를 오덕쿠 아니면 덕후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땡땡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즐기는 행동을 덕질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덕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조금 많아지면서 어릴 때처럼 열정적으로 덕질을 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기도 하고 팬미팅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있어서 갈 예정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돌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라면 밤을 새도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은 언제 데뷔했는지에 따라서 세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아이돌 이야기보다는 한국의 아이돌은 세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1세대부터 지금의 5세대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2세대에서 4세대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한국 아이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1세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0세대, 1990년대 초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1세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0세대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한국 아이돌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1992년도에 데뷔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국 노래는 대부분 발라드나 트로트, 그리고 솔로 가수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돌 공식과도 같은 랩, 노래, 춤을 모두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이돌들처럼 패션 센스가 너무 뛰어나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의 구조가 여기에서 시작한 거죠. 이때 서태지가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10대들의 문화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10대는 10살부터 19살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1996년도 드디어 1세대가 시작하는데요. 바로 H.O.T가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 레전드, 전설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1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도 이때 학생들이 아이돌을 어떻게 좋아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세대 아이돌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세대는 H.O.T, 잭스키스, G.O.D, 신화, S.E.S,
핑클 같은 그룹으로 이루어진 아이돌 팀들이 정말 유명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인데 콘서트 티켓을 어떻게 샀을까요? 요즘도 티켓 사기 정말 힘들죠. 제 학생들도 요즘 최근에 BTS 콘서트 티켓 예매를 실패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긴장하면서 기다리지만 그때는 티켓을 어디에서 샀는지 아세요? 바로 은행에서 샀어요. 티켓을 파는 날 아침에는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섰대요. 요즘에도 우리 오픈런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픈런 하면 오픈하기도 전부터 우리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이때 콘서트 티켓 오픈런을 간 거죠. 은행으로. 거의 뭐 이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은행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리고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아주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오빠들을 보려고 학교도 안 가고 아니면 뭐 일찍 집에 가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서 결석하지 마라. 여기에서 결석은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퇴하지 마라. 조퇴는 일찍 집에 가는 것을 조퇴라고 해요. 이렇게 나라에서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콘서트를 가거나 우리 방청을 가면 예쁜 응원봉을 들고 응원하잖아요. 그때 팬들은 손에 풍선을 들고 응원했습니다. 팀마다 풍선의 색깔이 달랐는데요. 이 색깔이 거의 팬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H.O.T는 하얀색, 잭스키스는 노란색, G.O.D는 하늘색, 신화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요. 이때 풍선 말고도 또 다른 응원 도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우비였습니다. 우비는 비가 올 때 입는 옷을 말해요. 비가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의 색깔의 우비를 입고 공연장을 가득 채웠대요. 이때는 팬들끼리 싸우는 문화도 유명했어요. 특히 라이벌이었던 그룹은 H.O.T와 잭스키스인데요. 팬들의 싸움이 드라마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해요. 이 팬들의 싸움이 응답하라 1997에 나왔습니다. 여기 우비 입고 싸우는 거 보이시죠? 너무 무섭지 않나요? 시상식 때 자기 구역을 지키려고 싸우기도 하고 누가 더 멋있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나는 뭐 누구 부인이다, 뭐 어떤 그룹을 더 좋아한다 하면서 서로 다른 그룹을 좋아하면 서로 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싸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이때 G.O.D 팬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촌 언니들이 다 G.O.D 팬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G.O.D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G.O.D 팬들은 그래도 순한 편이었습니다. 착한 편이었어요. 팬이어서 편드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아직도 G.O.D는 매년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G.O.D 콘서트를 아직도 다니는데요. 작년에도 가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수업하느라 예매 시간을 놓쳐서 제가 뒤늦게 들어가 보니까 이미 티켓이 매진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못 갔어요. 근데 90년대에 데뷔했는데 아직도 티켓이 이렇게 금방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아요. 1세대 아이돌들은 그래도 외국 팬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외국 팬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2세대 한번 살펴볼까요? 2세대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가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2세대가 시작되는데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2PM, 샤이니, 비스트, 지금의 하이라이트죠. 21, 티아라, 포미닛 등등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2세대 아이돌이 등장했을 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이때 제일 많이 아이돌을 좋아하고 찾아보고 아이돌 굿즈도 사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보통 2세대의 시작은 동방신기부터로 보는데요. 이때부터는 디지털 싱글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노래가 8곡에서 14곡 정도가 들어있는 CD를 사야 했는데 정규 앨범이라고 하죠. 그런데 2세대부터는 인터넷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 한 곡만 발매할 수 있는 디지털 싱글이 많아진 거죠. 요즘은 디지털 싱글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 1세대까지는 발매하면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UCC가 유행했어요. UCC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User Created Content라는 뜻인데요.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동영상 컨텐츠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즘의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UCC가 유행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2007년 원더걸스의 텔미가 나왔을 때입니다. 원더걸스 텔미가 나왔을 때 한국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춤추고 경찰들도 추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춤을 춰서 올렸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챌린지 문화의 원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학교에서 축제나 장기자랑을 하며 무조건 원더걸스 텔미를 쳤었어요. 이때 저는 중학교를 중국에서 다녔는데 내 학교에서 중국 친구들에게 제가 춤을 알려주고 같이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막 영상을 찍고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텔미 춤을 추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무튼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빅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 빅뱅 컴백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빅뱅 컴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GD 월드 투어도 있었고 그리고 팬미팅도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 GD 월드 투어 첫 콘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라는 뜻이죠. 첫 콘. 그때 너무 좋아서 눈물이 살짝 났어요. 중학교 때 좋아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GD가 오랜만에 컴백이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이에 콘서트에 가서 운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GD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귀엽고. 근데 빅뱅은 이전 아이돌과는 많이 달랐어요. 멤버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프로듀싱을 했거든요. 특히 지드래곤은 패션의 아이콘이 되면서 노래도 잘 만들고 옷도 잘 입는 아이돌로 유명했어요. 근데 뭐 그뿐인가요? 춤도 잘 추죠. 얼굴도 잘생겼죠. 아무튼 빅뱅은 데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서바이벌로 데뷔했어요. 빅뱅이 데뷔하기 전 연습생 시절부터 멤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어서 데뷔할 때부터 이미 팬들이 많았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의 프로듀스 101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빅뱅에 입덕했어요. 입덕은 어떤 연예인을 아주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다 라는 뜻인데요. 요즘은 덕통사고 뭐 이런 단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덕질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팬이 됐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소녀시대 빼놓을 수 없죠. 그때 소녀시대가 지라는 노래를 부르며 입었던 알록달록한 컬러 바지 스키니진이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때 길거리에 컬러 스키니진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알록달록한 바지를 입은 청소년들이 걸어가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뭔가 세련돼 보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도 컬러 스키니진이 유행했었나요? 여러분들은 입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때 컬러 스키니진을 저도 입어봤는데요. 그때의 사진을 지금도 안 봅니다. 조금 부끄러워요. 그리고 2세대 특징 중 하나는
요즘은 흔하지만 풍선 대신 응원봉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빅뱅의 뱅봉이 대표적이죠. 지금은 응원봉이 흔하지만 사실 1세대에는 응원봉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2세대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함께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쌀 화환을 보내는 문화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카라 같은 그룹들이 일본과 여러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케이팝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속사들은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외국인 멤버가 있는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속사에서 언어 교육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외 팬들이 많아지면서 유명해진 문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공항 패션입니다. 아이돌이 해외 공연을 많이 가게 되면서 공연에 가기 위해 공항에 나타나면 팬들과 기자들이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아이돌들은 공항에서도 패션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공항이 마치 패션쇼 같은 장소가 됐잖아요. 그 시작이 2세대 때 시작된 문화입니다. 자, 이제 2010년대 3세대의 주인공 방탄소년단과 엑소입니다. 물론 3세대에 너무 유명한 가수들이 많고 또 너무 잘 나가는 가수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방탄소년단, 엑소를 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엑소를 기점으로 보는 이유는 엑소가 2012년에 데뷔를 합니다. 그때는 아직 2세대 아이돌인 빅뱅, 슈퍼주니어 같은 2세대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엑소가 나오면서 팬덤의 구조, 음악 스타일, 시장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엑소 같은 경우에는 앨범 판매 시대를 다시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거의 불가능한 수치의 앨범 판매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그 기운을 이제 BTS, 세븐틴이 이어받아서 지금의 앨범 수만 장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BTS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BTS 거의 4년 만에 아리랑이라는 앨범으로 컴백했잖아요. 저도 너무 기대했는데요. 4월에 고향에서 콘서트도 있고 광화문에서 공연도 하고요. 군대 전역하더니 진짜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했는지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노래도 더 잘해진 것 같고.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나요? 저는 넷플릭스로 광화문 공연과 다큐멘터리도 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노래가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당연히 타이틀곡 스윰도 좋지만 바디 투 바디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타이틀 스윰은 빌보드에서 성적도 아주 좋고요. 또 특히 BTS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최근에도 라이브도 많이 해주고 팬들 사랑이 장난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BTS는 팬이 같이 키우는 가수라고 말할 정도로 BTS와 아미와의 관계는 정말 유명합니다. 또 특히 BTS는 빌보드 차트 1위, 그래미 시상식 후보, UN 연설까지 하면서 K-팝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세대의 핵심 키워드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영어로 universe라는 뜻인데 가사가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고 하나의 의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뮤직비디오 속 숨은 의미를 찾고 토론하면서 팬들끼리도 소통을 많이 하게 된 거죠. 3세대 아이돌은 BTS나 엑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그룹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세븐틴, 갓세븐, 몬스타엑스, NCT 101 등등이 있고요. 여자 아이돌은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마마무, 여자친구 등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유튜브와 SNS로 인해 해외 팬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한국에서 데뷔 후 먼저 인기가 한국에서 많아지고 해외로 진출,
이런 순서였다면 이때부터는 이미 데뷔할 때부터 해외 팬덤이 커진 그룹이 많아졌어요. 사실 지금 제 학생들 중에서도 세븐틴 팬들이 가장 많아요. 세븐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또 세븐틴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배운 언어로 취업이 잘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해외 팬들과 한국 가수와의 관계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우리 또 4세대 살펴봐야 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데뷔한 4세대는 디지털 덕질의 정점입니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지 못하는 대신 버블 같은 앱으로 아이돌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통 팬싸라고 해서 영상통화로 하는 팬사인회까지 생겼죠. 이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세대 아이돌은 특히 춤을 또 너무 잘 추고 뮤직비디오도 이제 거의 영화급이더라고요. 4세대도 역시 3세대에 이어서 세계관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 디지털 팬덤이 커진 것도 하나의 특징일 것 같아요. 4세대의 아이돌은 요즘 해외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트레저 등등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에스파, 있지,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아이들, 스테이시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4세대 아이돌은 얼굴을 알고 노래를 알긴 하지만 4세대 아이돌 덕질의 문화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덕질하면서 예절샷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덕질을 또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진 않아서 이런 단어를 최근에 처음 들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덕질한다면 이거 필수래요. 앨범을 사면 포토카드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포토카드를 예쁜 홀더에 넣어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 앞에 포토카드를 두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를 예절샷이라고 부른대요. 또 이때 한국 팬 문화에서 유명해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생일 카페입니다. 아이돌의 생일이 되면 팬들이 카페를 빌려요. 그리고 포스터, 사진, 굿즈를 전시해요. 팬들은 생일 카페에서 하루 종일 최애의 영상을 보고 예절샷도 찍고 여러 생일 카페를 투어하듯이 돌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리고 생일 카페에는 최애와 관련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있대요. 여기에서 최애라는 말은 최고로 애정하다, 최고로 사랑하다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라는 뜻입니다. 종종 아이돌들이 카페에 깜짝 방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여행 오셨을 때 시기가 맞다면 한번 생일 카페에 놀러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데뷔한 라이즈나 투어스 코르티스는 5세대라고 불러요. 너무 화려하거나 신비주의 컨셉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편안한 소년미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라이즈, 제로베이스원, 투어스, 보이넥스트도어, 베이비몬스터, 아일릿 등등이 있어요. 아무래도 5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어떤 문화들이 생기고 또 어떤 특징들이 생길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의 한국 아이돌 문화는 이제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생일 카페를 투어하고 응원법을 외우고 굿즈를 꾸미는 과정 자체가 팬들에게는 하나의 놀이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돌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수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덕질을 항상 응원해요. 네, 오늘 진짜 열심히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1세대 우리 풍선과 우비부터 4세대 포토카드, 5세대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중에 변하지 않은 건 팬들이 가수를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최애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왜 그 아이돌을 좋아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새롭게 배운 단어들, 세대, 입덕, 최애, 세계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 제가 올려드린 PDF 자료 보면서 문법과 단어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에브리데이 지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 보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